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화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또 1시간 꽉 채워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있으셨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그에 대한 상담 함께 도와드릴 거고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구체적인 내용들도 함께 남겨주시고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미리 점검하시고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상담 2부에서는 또 여러분들과 직접 이야기 나눠볼게요.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고 응원의 기운들 또 좋은 정보들 많이 담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투자의 신 2부 시작하고요.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봄님 오셨네요. 종목 다시 올려야 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1부에 올려주셨던 종목도 저희가 2부에서 계속해서 같이 이야기 나눌 거고요. 반올림 100%님, 철학한 챔피언님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벙벙님께서는 의상에 있는 단추가 루돌프 단추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벌써부터 크리스마스를 워낙 준비하고 계시다 보니까 다 이제 그런 시선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연말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정말 부지런히 또 계획을 세워야 멋진 연말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획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채팅창 보니까 저희 쉬는 시간 동안에 채팅창에서는 금연에 대한 토론을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담배를 끊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아마 또 이제 새해 계획을 세우시면서 금연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도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응원 보내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선 님이 올려주신 종목으로 출발할게요. BHI 살펴봅니다. 매수가는 7,500원, 비중은 20% 가지고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 자, 오늘은 6,84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 종목의 전망은 어떨까요? 네, 일단 저는 원전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셨죠. 새롭게 우리나라의 이 수출의 주력이 될 산업은 K 콘텐츠, 방산, 원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전에 대한 이 정책적인 드라이브는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원전은 지금 실질적으로 원래는 기대감에 의해서만 움직였었다가 최근에는 또 실질적으로 수주권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UAE, 이집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국가들에서 계속적으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 중동 쪽에서 또 이 원전 붐이 좀 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 원전 수주가 또 새롭게 중동 쪽에서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섹터다라고 생각이 돼요. 보게 되면은 최근에 BHI 같은 경우에도 분명하게 이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 지금 이미 수주량을 어느 정도 좀 쌓아놓은 상태에서 내년까지도 수주량을 좀 늘려나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분명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 올라가는 흐름이 충분히 이제 나타났었죠. 좋은 수급의 흐름이 나타나다가 이전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완전하게 이 수급이 다 빠져나온 상태가 아니죠. 보게 되면은 수급이 다 빠져나온 상태가 아니면서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원전 관련주들 이야기가 나올 때 분명하게 또 다시 한번 탄력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원전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원전 관련주들은 중요한 게 무엇이냐? 결국에는 바닥을 잡는 구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바닥을 잡고 그 다음에 원전 관련 어떤 수주권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정책적인 이야기 이러한 것들이 나왔을 때 또 다시 한번 시장에서 이 어느 정도 이 좋은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BHI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약간은 조금 더 조정을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은 어제 저가가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제의 저가가 6,710원입니다. 그러면은 6,700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이 아래 꼬리를 그려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 구간의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음봉이 나오게 되면서 이 구간을 위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6,710원 구간을 만약에 내일 혹은 모레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약 한 5,000원 후반대 혹은 이제 6,000원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약간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BHI뿐만 아니라 같이 봐야 될 게 역시나 두산 에너빌리티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원전들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일 때 또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먼저 이제 자리를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은 추세가 조금 이제 꺾이는 구간에 있죠. 추세가 조금 이제 꺾이는 구간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이 현재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 열려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구간 이탈 시에는 14,000원 정도에서 14,500원 혹은 이제 15,000원 요 정도 구에서 다시 한번 자리 잡고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이전 매물대를 또 돌파 시도하겠구나 이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결국에 원전주들은 보통 한 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바닥 구간 잡았을 때 어느 정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놨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수급 들어갈 때 그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면은 또 무난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군들이기도 해요. BHI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눈에 띄게 힌트를 주는 종목이거든요. 보게 되면 일전의 저점에서 눈에 띄는 수급이 바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달아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일전에도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 그 다음에 연달아서 상승 나오죠. 계속적으로 이제 같은 패턴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 원전 쪽도 분명하게 같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또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좀 추가 매수를 잘 준비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1차 목표가는 어디로 잡고 가야 되냐? 1차 목표가는 약 한 8,000원 정도 구간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9,000원 정도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이 수익적인 부분은 만족스러우실 것이다 생각이 되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욕심이 난다라고 한다면 바닥을 확실하게 잡는 구간이 확인이 될 때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에 조금 더 비중을 실어주시면 저는 또 이 수익 극대화는 노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원전 관련주들은 약간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채팅창 보니까 이제 원전 대장주로 이제 보시는 종목이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최근에 이제 이 G2파워 같은 종목들이 저는 가장 수급이 좀 뛰어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 중에서는 지금 현재 이 G2파워가 굉장히 수급이 좀 잘 들어간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물량이 나오는 모습들이 전혀 확인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아마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 물량이 다시 한번 들어가는 구간이 나오게 됐을 때 가장 또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원전 관련주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는 또 가장 큰 급등세가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뭐 G2파워 정도로 저는 보고 있고, 뭐 원전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일단은 좀 위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일 때 보통 이제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 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의 흐름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원전 쪽은 약간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분명하게 조정이 나올 대로 나왔을 때에는 바닥을 잡고 원전 관련된 뭐 어떤 수주에 대한 이야기들 혹은 이제 정책적인 이야기들 혹은 뭐 새롭게 사우디발 이슈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뭐 빈살만 최근에 굉장히 시장에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 뭐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혹은 이제 이 빈살만 왕세자가 또 원전 쪽에 또 협약을 맺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이제 이슈까지 좀 준비를 하면서 그 이슈들이 나올 때 추가 매수를 진행하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원전 관련주들은 충분히 또 수익 만회 혹은 이제 수익 극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원전 관련주들은 너무 급하게 보지 마시고 여유롭게 좀 지켜봤다가 바닥 잡는 구간에 추가 매수를 한번 준비해보자,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BHI 추가 매수를 준비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요 조정 시에 추가 매수 기회 잘 잡아보시면
잡아보시고 목표가 8,000원에서 9,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수익 충분히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추가적인 내용들도 설명 들으시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그에 대한 해결책 같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원전에서 대장주로 또 G2파워 체크를 해주셨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의 흐름도 같이 살펴봐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함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채팅창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도 같이 남겨주시면 시장의 이슈들도 저희가 조금 더 깔끔하게 알아듣기 쉽게 저희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만나봐야겠죠?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에코프로 16% 12만 8천 원입니다. 12만 8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16% 가지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요새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아갖고 지금 어제부터 좀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예. 그럼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뭐 크게 볼 때는 제가 현금을 한 50% 정도 하고 주식이 50% 정도 있는데 네. 지금 이게 매수해야 할 타임인지 아니면 좀 더 지켜보고 내려가야 되는지 하고 작게는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계속 내려가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요. 수익 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일단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20만 원, 3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올해 이제 매출이 약 한 연 5조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2027년까지 30조까지 키우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역시나 뭐 이유가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양극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배터리 소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 그룹 내에서 일원화를 잘 해놨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 IRA 그리고 유럽에서 펼쳐질 RLA에 대해서 수혜를 또 꾸준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시장 환경에 굉장히 유리한 그러한 이제 위치를 좀 선점을 잘 해놨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공격적인 투자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모아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또 20만 원, 30만 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떠한 상태냐라고 봤을 때 최근에 시장이 보게 되면 시장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장을 보게 되면 조정이 나오다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 한 차례 나왔었죠. 이때 구간에 이제 2차전지 대형주도 전체적으로 같이 반등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같은 흐름이 나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이 올라오다가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살짝 2,500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오는 흐름이 그대로 나타났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최근에 이 시장을 주도했었던 섹터가 2차전지 쪽이다 보니까 그대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 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좀 같이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대로 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조정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시장이 바닥을 잡으면 에코프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수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바닥을 잡는 구간은 제가 아까 이 방송 시작할 때쯤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FOMC 이후가 될 확률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FOMC가 지나가게 되면서 사실 이번에 이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워낙에 이 긴축 속도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여태까지는 분명하게 물가를 잡는 효과가 나왔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긴축에 대한 이 강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게 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한 긴축에 따른 부작용이 점차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이 연준에서는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좀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바닥을 잡을 때 충분히 또 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을 한번 이제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구간은 약간은 어느 정도 바닥을 잡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제 탄력을 노려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 바닥을 잡는 구간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비중을 좀 계속해서 모아가도 모자람이 없는 종목입니다. 다음 주 정도 됐을 때 혹시나 시장이 바닥을 잡는다라고 하면 이제 약한 11만 원 초반대 정도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거든요. 11만 원 초반대 정도에서 바닥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을 먼저 지켜주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이제 21만 원이 이제 이탈을 하게 되면 열려있는 구간이 조금 이제 넓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서 이제 뭐 이탈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바닥권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뭐 이 구간을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 반등을 좀 노리는 그런 이제 매매 전략이 주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구간 약 한 11만 원 정도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좀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저는 이 확실하게 좀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게 되면 최근에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수급이 동반이 되면서 강하게 조금 이 주가의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1만 원 정도 일단 지지라인을 좀 확실하게 잡고 가고, 그 다음에 이 정도 구간에서 먼저 좀 지지를 해주는지, 그리고 지지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나타나게 됐을 때 결국에는 수급이 동반이 되어야지 이전 고점을 뚫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때문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당장에 좀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좀 바닥을 잡고 이제 고개를 틀어줄 때 수급이 동반되는 구간을 좀 기다렸다가 그 구간에 한번 추가 매수를 노려보시면 충분히 수익 극대화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여유롭게 한번 생각해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는 에코프로에 대해서 전략들 확인해 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에코프로. 역시나 또 채팅창 보니까 에코프로라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같이 또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계속해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레제비츠님께서 크리스마스 준비보다는 산타 랠리를 바라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과연 올 연말에 산타가 찾아올 수 있을지, 또 산타가 올 때 얼마나 큰 선물을 가져올지, 이 선물의 크기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그 산타 랠리를 좀 잘 준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잠시 후 저희 미니 강의를 통해서 이 산타 랠리를 준비할 수 있는 꿀팁들도 같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불나방님, 종목이 다이소 수준인데 다 올려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다 올려보세요. 저희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그 다이소를 저희가 백화점으로 만들 수 있는, 다 좋은 종목으로 알짜 종목들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님, 늦었네 하셨는데 그래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 종목 궁금하신 거 같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린님 오셨네요. 그리고 이민재님도 모두 반갑고요. 뚠뚠이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이 연말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이라도 연말을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이 시간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또 지금 마무리를 잘 해야 우리가 1월 달에 새해를 또 기분 좋게 만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325-8200번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있을게요.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그 전에 갑자기 생각난 게, 전문가님, 때문에랑 이제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일주일 사이에. 이게 낮 방송에서도 조금 많이 썼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거슬린다라고 또 스스로?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 그래요? 저도 약간 너무 좀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도. 그래서 최근에 좀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예 안 쓸 수는 없겠지만 어.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게 바로 고치기가 쉽지 않은데 일주일 사이에 정말 많이 줄어서 지금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거슬린다라기보다는 전문가님의 트레이드 마크로 때문에 형일형아, 이제형아 이렇게 또 귀엽게 봐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또 전문가님의 종목 진단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반올림님께서 난 때문에 좋은데 라는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너무 안아지는 마세요. 저는 적당히. 절대 안 쓸 수는 없을 겁니다. 빈도가 좀 줄어들 뿐이지 네. 계속은 쓸 것 같으니까. 네. 좋아요.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 또 만나보겠습니다. 김영화님께서 태경 BK 궁금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셨고요.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6,850원입니다. 비중을 10% 가지고 계시는데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이 태경 BK가 지금 차트를 보니까 급등을 하면서 고점을 찍고 지난주 말부터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정의 흐름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4% 가까이 빠지면서 6,27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까요?
태경 BK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약간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냐면, 최근에 이 이슈가 있었죠. 사우디 관련해서 이제 태경 BK가 수처리 관련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옴 시트에 이제 이 수처리 관련된 기술을 보유한 종목들이 또 수혜주로 엮이게 되면서 태경 BK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는 어떠한 이슈로 움직였었냐? 9월 달에는 이제 이 음극재 원료로 쓰이는 코크스 관련해서 이제 태경 BK가 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목이 되었다라는 부분들. 그러면은 최근에는 약간의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이제 기대감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테마성으로 조금 움직였다라는 부분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최근 시장에서 9월 달 그리고 최근까지도 테마성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달에 좋은 상승이 한번 나왔었다가 코쿠스 관련, 이제 음극재 소재 관련된 이야기로 상승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차익 실현이 나오고요.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사우디 수처리 관련된 그러한 이제 기술 수혜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결국에는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인 조정이 상당히 조금 유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구간이면서 동시에 개별 종목 장세로 진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한 바퀴 순환이 돌아간 종목들은 굉장히 차익 실현이 추가적으로 더 나오거나 혹은 소외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태경 BK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순환이 한 바퀴 돌았으면서 동시에 시장이 약간은 개별 종목 장세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이 조금 더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현재 이 6,270원 구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21선을 좀 지켜주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조정이 약 5,000원 중반대까지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000원 중반대까지 나오게 되면은 아마 손실폭이 좀 상당히 커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 태경 BK는 그동안에 집어넣었었던 물량을 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좀 털어내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에 힘을 모아가는 구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태경 BK가 워낙에 이제 뭐 이슈가 이슈잖아요. 음극재 소재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사우디 관련된 이런 이슈들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당장의 상황을 봤을 때에는 이 물량들을 매집해 놨었던 것들을 이제 고점에서 다 털어내면서 차익 실현을 해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저점을 잡고 그 다음에 힘을 모아가는 그러한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현재 구간 6,200원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20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굳이 이 종목을 오래 끌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나 6,20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손절에 대한 부분도 염두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혹여나 이제 6,200원 구간을 좀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잡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반등이 나왔을 때에는 매수가 이상 약 한 7,000원 정도까지는 노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직까지 이 물량을 다 정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끌어올리는 기술적인 반등 수준일 겁니다. 그러면은 7,000원 수준까지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정리를 한 차례 하고 가야겠죠. 태경 BK가 이제 워낙에 이 좋은 이슈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충분히 시장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길게 끌고 간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 조정이 나올 확률의 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6,200원 이탈 시에는 정리하는 쪽으로, 그리고 혹시나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7,000원 혹은 이제 매수가 이상 정도까지 왔을 때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채팅창에서 사우디에서 수처리 수주를 태경 BK에 줄까요? 라는 질문을 또 남겨주셨는데 그 수주를 받을 만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체크가 될까요? 사실 이 사우디 관련해서는 일전에도 2019년 정도였을 거예요. 이제 한 차례 이슈가 있었습니다. 약 한 80조 정도 규모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행이 됐었던 거는 7조 정도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 어느 정도 이행률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다라고 그러네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물론 워낙에 규모가 크다 보니까 650조 정도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규모 그리고 그 섹터에서
수주권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 이 확률을 보기보다는 저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여야지 무언가 조금 접근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형성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 지금 이제 태경 BK는 수처리 쪽에서도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종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기대는 하지 말자 정도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태경 BK 일단 가격적인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내일장에서의 대응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의 종가가 6,270원인 상황에서 6,200원이 깨지면 손절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함께 드렸고요. 조금은 지켜주고 반등이 나왔을 때에서는 7,000원에서 매도 의견까지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게요. 다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전자요. 아,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6만 1,500원에 5%. 네. 아이고, 높이 잡으셨네요. 꽤 네. 가지고 계신 지도 오래 되셨을 것 같고. 네, 오래됐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아, 이것이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지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이제 네. 그 생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또 손실이 크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일단 저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고려해 봐야 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LG전자가 사실 이제 가전 수요가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워낙에 이 가전 수요가 올해 이 경기 침체 그리고 고물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많이 둔화가 되다 보니까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이 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려를 좀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일단 LG전자가 이제 재고가 좀 쌓여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12월에 좀 소비 시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재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내년 정도가 되게 되면 이 소비 심리가 약한 이 2분기 정도 좀 지나가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은 좀 분명히 잡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분명하게 이 가전 수요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이 가장 안 좋았던 시기를 지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LG전자는 지금 현재 이 가전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역시나 전장 쪽이 되겠죠. 지금 현재 전장 쪽이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나타내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LG전자 쪽에서는 이 전장 쪽에 대한 비중을 계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도 캐파를 좀 확대를 시켜 나가면서 LG전자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LG그룹이 지금 현재 이 전기차에 대한 일원화를 또 굉장히 잘 해놨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 뭐 그다음에 뭐 LG화학 등등 해서 뭐 소재에 대한 부분들, 뭐 그다음에 생산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또 일원화를 잘 해놨기 때문에 분명하게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업군이 LG전자의 전장 사업 분야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G전자의 이 전장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상당히 장밋빛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LG전자는 안 좋았던 것들은 어느 정도는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좋아질 것들만 좀 많이 이야기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LG전자가 이제 이뿐만이 아니라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메타버스 특허권 관련해서는 글로벌 1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LG전자는 이야기거리, 먹거리가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이 되지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LG전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를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게 되면은 오늘 어느 정도 이 상승이 나오기 위한 시도를 하기는 했지만 윗꼬리를 그렸죠.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방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LG전자가 지금 현재 가격대를 좀 설정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약 10만 원 구간부터 9만 원 정도까지 당분간은 박스권을 그릴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박스권을 그려 나가다가 아마 내년 정도 되면서 전장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이런 기대감들이 엮이게 되면서 그 다음에 하나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애플카에 대한 또 이야기도 있거든요. 저는 사실 애플카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확연하게 눈에 보이는 부분도 없고 그 다음에 애플카가 2025년 혹은 이제 2026년 정도에 이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나 먼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사실 이 LG 그룹주들이 애플카 관련해서 많이 이제 움직였었는데
애플카가 2023년에 애플카를 만든다라고 하면 2023년에 이 공급사를 또 새롭게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까지 추가적으로 형성이 되어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 LG전자는 굉장히 먹거리가 많은 상태죠. 때문에 LG전자는 9만 원부터 10만 원 정도까지 한번 박스권을 설정을 해서 모아가는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평단가가 좀 많이 높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슬슬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9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약간 모아가는 전략을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주시는 전략이 좀 주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표가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너무 높게 보기보다는 약 한 11만 원 초반대, 11만 한 3천 원 정도로 잡고 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LG전자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전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을 바로 뚫어지기에는 약간은 힘들 거예요. 이제 이 구간을 좀 뚫어주려는 시도를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LG전자는 이 11만 원 초반대를 목표가를 설정을 하게 되면 충분히 수익 만회에 대한 부분은 좀 가능하니까 9만 원부터 10만 원대까지 어느 정도 모아가는 전략을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비중을 늘린 다음에 11만 원 초반대까지 상승이 나왔을 때 1차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충분히 수익 만회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겠죠. 지금 현재 구간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시기는 충분히 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먹거리가 굉장히 또 많이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는 모아가는 전략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정도에는 충분히 또 탄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는 또 만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에 바로 비중을 다 실으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장이 아마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이 대형주들은 바로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면은 충분히 또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가 있으니까 저점까지 여유롭게 보면서 모아가는 전략을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그 다음에 11만 원 초반대에 한번 정리하는 그런 전략을 놓을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정말 이 종목 오랫동안 좀 답답하셨을 텐데 그래도 조금씩 지금부터 이 박스권에서 모아 가다 보면 내년에는 좀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참고하셔서. 그럼 지금 바로 매수하지 말고 이제 조금씩 모아가야 하나요? 비중을 한 번에 싣기보다는 계속 박스권에서 조금씩 이제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모아가시고 이제 내년에 다시 한번 LG전자가 좀 상승의 흐름이 나올 때 목표가 한 11만 3천 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그 부분에서 수익으로 좀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LG전자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시 34분 지나가고 있고요. 종목 진단 시간 아직 충분히 남아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지금 이 시장들을 아차하고 그냥 흘려보냈다가는 내년에 후비고 하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자, 우리 후비고 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지금 이 시간을 꼭 활용하셔서 종목 진단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반올림 100%님께서 매수 문의 주신 종목 클래시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보율 높은 클래시스 매수 문의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는데요. 이 종목 매수 타이밍 잡아볼까요? 네,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미용, 그 다음에 화장품, 의료기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의료기기 쪽의 탄력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헬스케어 쪽,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사우디 쪽에서도 이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 헬스케어에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이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그런 공약들을 또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는 이 시장에서 헬스케어, 그 다음에 의료기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피부 미용 이러한 쪽도 굉장히 주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시장에서 또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임플란트 쪽도 이제 계속해서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이 충분히 추가적인 좋은 탄력을 나타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만 봐도 케어젠이라는 종목이 이제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종목입니다. 물론 이제 좋은 이슈가 나오기는 했지만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저는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헬스케어 쪽은 충분히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대적으로 이 피부 미용 쪽,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의료기기 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년까지도 계속적인 외형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해외 수출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면서 글로벌 미용기기 쪽으로 이제 1위를 노리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계속적인 성장에 이제 힘입어서 주가에 대한 업사이드 또한 충분히 또 기대를 해볼 만하겠죠. 워낙에 또
그리고 재무 구조도 튼튼하고 성장률도 뛰어난 만큼 충분히 주가의 상승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타이밍이 살짝 지나간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보게 되면 클래시스가 최근에 바닥을 잡아주는 흐름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이 바닥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 최근 상승이 나온 구간을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수급이 들어가다가 지금 구간은 어떠한 구간이냐? 결국에는 마찬가지예요. 이전 매물대의 부담을 느끼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이 약간은 약세로 진입을 하면서 이 내일 그리고 모레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약세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클래시스가 보게 되면은 이 21선 이탈을 위협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구간을 추가적으로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열려있는 구간이 높다, 많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클래시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손실 볼 수 있는 폭은 상당히 큰데 수익 볼 수 있는 폭은 그렇게 넓지 않다라는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서 지금 당장에 매수를 하기보다는 클래시스는 좀 눌렸을 때 매수 고려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지금 보게 되면 결국에 이 클래시스는 바닥 잡는 구간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년까지도 외형 성장을 이뤄낼 건데 주가는 다시 한번 이렇게 이탈을 하면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보게 되면 약 한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구간에서 한번 저가 매수를 노려보면 저는 또 충분히 이 실적에 기여한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노리게 되면은 말씀드렸지만 이전 매물대가 또 두터워서 큰 상승을 노리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리스크는 크고 수익성은 좀 적다 보니까 굳이 메리트는 없는 구간이다, 가격대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가격대보다는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나와서 좀 더 싸졌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을 좀 접근을 해보시고 지금 현재 구간은 올라가더라도 매수 고려를 해볼 만한 시기는 아니다라는 점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미용기기 하나 사가지고 지금 택배가 도착했다라는 문자를 조금 전에 받았거든요. 오늘 빨리 가서 이제 해봐야 되는데, 자, 이 의료 미용기기의 성장성 당분간 더 유지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클래시스에 대한 주가 전망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당장 워낙에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조금 쉬어가는 구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조금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노코 한번 살펴볼까요? 유튜브에서 로또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32,000원, 비중은 19% 담으셨습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매수가까지 오기는 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는데요. 제노코 보겠습니다. 주가 흐름 참 답답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32,000원 꽤 높이 사셨는데요. 네, 제노코는 일단은 주요한 모멘텀이 방산, 그 다음에 이제 우주항공 쪽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우주항공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죠. 정부에서 우주항공 산업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정책 적극적으로 좀 드라이브 걸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AP위성 혹은 이제 추가적으로 세트랙아이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이 잘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제노코는 그러한 흐름에 상당히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죠. 소외되는 흐름을 보여줬다 생각이 되고, 지금 보게 되면은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굉장히 미약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외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 자체도 3분기에 이제 영업 손실을 좀 기록을 했거든요. 실적이 당장이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4분기에는 지금 방산 쪽에 이 위성 탑재체에 대한 이러한 이 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면서 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저는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아마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보고 있거든요. 이따가 미니 강의 시간에도 얘기를 할 거지만,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뜻은 이 수급을 받고 그 다음에 집중받는 종목만 계속적으로 집중을 받는다라는 뜻이 되고, 제노코 같이 지금 현재 소외가 되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소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대를 해야 될 부분은 역시나 이 지금 현재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에 대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방산 쪽은 워낙에 이 캐시카우와 확실한 기업들이 많죠.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선 등등 해서
캐시카우가 워낙에 확실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제노코는 이 방산 쪽보다는 우주항공을 조금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노코가 우주항공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장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죠.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 AP위성이나 세트랙 I 등등 해서 이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 분명하게 좋은 상승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제노코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하게 있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최근에 약 한 18,000원 혹은 19,000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려는 그런 시도는 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은 되는데 결국에는 이 주가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이야기거리 혹은 먹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노코는 그러한 부분이 현재 부재한 상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4분기에 이제 실적 호조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면서 흑자 전환하게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는 시도는 다시 한번 할 것으로는 보여지나 실적이 흑자 전환한다라고 해서 큰 폭으로 또 올라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주가의 큰 상승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어떤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역시나 이 우주항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 제노코에까지 좀 주목을 하게 됐을 때 마찬가지로 수급에 대한 이러한 이 관심도가 또 동시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워낙에 제노코는 그래도 끼가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수급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또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우주항공도 우주항공이겠지만 결국에 이제 이 6G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또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6G는 이 위성에 대한 부분이 또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오게 됐을 때 시장에서 한번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기간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이 어느 정도 이 모멘텀은 충분히 좀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당장에 어떤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비중이 엄청나게 큰 편은 아니셔서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시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급이 들어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약 한 25,000원 정도 구간까지 어느 정도 목표가를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그래도 수익만은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이 25,000원 정도 구간까지 상승이 나오려면 결국엔 또 수급이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보면서 4분기 흑자 전환은 기대가 되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보면서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가는 그런 구간을 기다렸다가 그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약간 2만 원 중반대 정도의 정리를 하고 나오는 전략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노코였습니다. 방산 쪽에서도 또 우주항공 쪽에서도 지금 시장에서는 살짝 소외되어 있는 흐름이 보이고 있고요.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어서 바닥은 잡아가겠지만 주가 상승을 이끌어줄 이슈는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사실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그래도 조금 더 우리 기다려 본다면 25,000원까지의 반등은 우리가 기다려 볼 수 있겠고 지금 상황에서 요 추가 매수라든지 대응 잘 하셔서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들 25,000원 정도 목표가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2시간 동안 많은 종목들 또 많은 섹터들 봐드렸는데요. 하나하나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도 한번 적용시켜서 지금 시장들에 잘 대응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강의 기다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하시고 미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미니 강의는 어떤 내용일까요? 역시나 지금 현재 또 우리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년 전략을 수립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배워야 한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을 좀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수급주 잡는 법이다, 혹은 이제 앞으로 이 전략들을 어떻게 좀 적용을 할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이제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의 2023년 증시, 2022년은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2022년 힘들었던 시간을 다 지나가고 2023년에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서 한번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월드컵 16강을 보면서 오늘 16강 경기를 술집에서 봤거든요. 네, 술 먹으면서 이 스크린 띄워놓고 이제 봤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술김에 굉장히 선수들을 좀 욕하게 되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이거밖에 못하지? 답답해서? 답답하기도 아쉬워서.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답답한 마음에 이제 보다가 후반 추가 시간까지 가면서 저는 마음이 약간 살짝 꺾였습니다. 이렇게 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추가 시간 진입하자마자 또 황희찬 맞아요. 선수가 골을 넣었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좀 반성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또 올해 떠오르는 키워드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키워드잖아요. 우리한테 가장, 지금 현재 우리 투자자들한테 가장 필요한 그런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가장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좀 여담이 길었는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은 다음 주 증시 일정을 보게 되면 13일, 14일 날 연속적으로 소비자 물가, 그 다음에 FOMC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 빅스텝에 대한 부분들은 다들 이제 예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많이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 저는 이 시장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좀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내년 1, 2분기까지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월 의장이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혹시나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 섞인 그러한 발언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약간은 꺾여 나갈 수가 있는 그러한 구간이 연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FOMC 구간까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여유롭게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FOMC 이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의 방향성을 잡을 때 그때 적극적인 매매를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시장의 차트를 보게 되면 코스피가 박스권을 슬슬 이제 형성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코스피는 2,500포인트의 굉장한 저항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 코스피 2,500 구간을 결국에 뚫어주기 위해서는 무언가 굉장히 좋은 이슈가 필요하죠. 반도체가 완전히 살아난다라든지, 혹은 우리나라의 2차전지 기업들이 세계의 주요 이제 각지에서 엄청난 이러한 수요를 또 폭발시킨다라든지, 이러한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좋은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사그라들면서 시장이 눈치 보기 장세로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 2,500을 뚫어주기 위한 무언가 큰 이슈가 아직까지는 부재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왔다가 어느 정도 한 2200에서 2300 정도 구간의 바닥을 다시 한번 잡고 박스권을 형성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박스권 장세에서는 가장 유리한 전략이 역시나 이 개별 종목, 이 수급주를 잡아가는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는 앞으로 내년 1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사실 이 내년 1분기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가장 심화가 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가장 괴롭혔었던 이슈인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겼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면역력도 생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려감이 새롭게 이 경기 침체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를 이겨낼 수 있는 무언가가 또 생겨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부분이 부재하다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때문에 박스권을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러한 시장의 흐름과 유사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은 중국 방역 완화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메타버스, 그다음에 화장품 등등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빠르게 순환매가 나왔잖아요. 아마 당분간 길게 이러한 이 종목 순환매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종목들을 좀 준비를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일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4분기까지 이 GDP 성장률, 그리고 내년 경기 성장에 대한 이러한 이제 전망치가 하향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4분기, 이러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도 실적이 잘 나올 수 있거나, 혹은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차오를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을 보게 되면 2023년 1월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기대할 만한 이슈들이 많이 있죠. CES,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JP 모건 헬스케어까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 시장을 봤을 때 저는 이 바이오, 헬스케어 쪽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종목들, 그 다음에 새롭게 이슈가 나오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시장에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 바이오 혹은 이제 헬스케어 쪽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CES 말씀드렸지만 이 CES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떠오를 수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CES 관련해서 이제 이 협회 관련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빠르게
산업 성장 속도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이 산업군이 모빌리티 분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빌리티라고 하면은 뭐 자율주행, 말씀드렸듯이 뭐 UAM, 드론 등등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그다음에 뭐 UAM 뭐 당장에 생각나는 거 뭐 기산텔레콤, 베셀 뭐 이러한 종목들이 있는데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기조 연설자들을 봤더니 BMW 그룹 회장, 뭐 그다음에 존 디어 회장 등등 해가지고 이제 이 자동차 관련된 그리고 자율주행차, 농기계 자율주행 이러한 이제 이 관련된 기업들의 회장님들이 기조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이러한 부분들 향후 이제 이 회장님들이 발언을 하면서 앞으로 이 기업들의 향후 미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FOMC가 지나가고 나서 연말까지 기대감이 새롭게 차오를 수 있는 섹터를 생각을 해봤을 때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서 이제 이 헬스케어 쪽은 이 사우디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바이오 쪽이나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이 CES 관련해서 수급이 들어가는 섹터는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고 있기는 합니다. 최근에 메타버스가 가장 긍정적이기는 했는데 애플발 이슈로 인해서 살짝 이제 수급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은 이 12월 중순 지나고 나서 CES 관련된 종목군들이 점차적으로 수급이 차오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이 관련주들에 대해서 수급이 차오를 때 접근을 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이 12월 말까지 좋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이제 하나 정도 더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역시나 이 4분기 실적주가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많이 강조를 드리지만 내년 1분기 정도까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심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심화되는 원인 중 하나는 기업의 실적이 될 거예요. 결국에 기업이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재무 구조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기업들은 빚을 상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은행이나 뭐 증권사 등등 해서 금융기관까지도 리스크가 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굉장히 장사를 잘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특히나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의 이 실적에 대해서 주목을 받는 기업들 그리고 4분기까지도 추가적으로 이 외형 성장, 내년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또 개선이 기대되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시장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이러한 분위기는 아마 추가적으로 더 연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때문에 이제 뭐 CES, 그 다음에 JP모건, 그 다음에 4분기 실적주 정도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마 내년 초까지는 굉장히 조금 난이도 있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굉장히 위아래로 요동치는 그러한 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발빠른 대응 그 다음에 이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또 빠르게 전략을 꾸려나가는 그러한 이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는 쉬어가는 한 주로 좀 활용을 하되 다음 주부터는 이러한 이 개별 종목 장세가 앞으로 쭉 이어질 거니까 이 개별 종목 장세에 대해서 한번 잘 대비를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좀 미니 강의를 준비를 했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현재 이 포트가 아직까지 완전히 정비가 되지 않으셨다라고 하신다면은 포트를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앞으로 다가올 개별 종목 장세를 한번 잘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올라가는 종목만 오르는 그리고 관심을 받는 종목들만 계속해서 집중되는 이런 시장에서 나는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이 상승의 기쁨을 나도 같이 누릴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힌트들 지금 미니 강의로 전해드렸으니까요. 이 내용들 잊지 마시고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화요일의 투자의 신 모든 순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말 2시간 꽉 채워서 다양한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